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쉽죠? 니나 쉽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프린트 받았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받았죠? 요거는 문제 다 푼 다음에 마지막에 한 20, 30분 네,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얼마 전에 5년 연장됐습니다. 2024년까지.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집에 있는 내용 보지 마시고, 왜냐면 약간 개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 프린트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정답 모르죠? 알아요? 불러줘요? 아니면 그냥 문제 풀어요? 문제 풀어요? 다 맞은 분 손 들어봐요. 그러면 다 맞은 분? 다 맞았어요? 35개 이상 35개 이상 30개 이상 30개 이상 예, 좋습니다. 24개 이상 아우 느렸어요.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아마 20개 생길 겁니다. 그죠? 20개 밑에는 없을 거예요. 자, 이제 풀겠습니다. 1번 국토법령상 도시군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가 되었던 일부가 되었던 전부 또는 일부죠.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전부도 맞고 일부도 맞고요. 2번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제 포함 토지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 하는 김에, 그러면 5년 이내에 토제를 실시했다면은 그때 뭡니까? 아직 얼마 안 되니까 그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랬죠. 얼마 안 됐으니까 한 5년 정도 지나면 모를까. 5년 이 안쪽이라면은 그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3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4번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나 더 있죠. 관할구역 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지금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모두가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가지. 5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죠? 기공지수 그죠? 기공지수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도 똑같이 뭡니까? 전부 다 공청을 거쳐야죠. 수립할 때도 공청회 거치고 변경할 때도 공청회를 거쳐야죠.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기공지수 협심승공인데 특히 공청회로 잘 물어보더라고요. 그동안 보니까 공청회로 수립이든 변경이든 다 거쳐야 되는 겁니다. 답 5번입니다. 2번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획의 상세 정도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 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한다. 의무적입니다. 당연하죠. 부산하고 또 옆에 김해하고 다르잖아요. 김해는 김해 재정에 맞게, 그렇죠? 부산은 부산에 맞게 하는 것이지 김해가 부산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차등을 두어 위반해라. 2번 틀리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모니들. 자, 재검사 몇 년마다? 5년마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 다 안 쓴 겁니다. 그냥 시장군수는 10년마다 틀렸죠. 5년마다 관할구역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맞죠? 5년이 맞는 거죠. 답 2번. 3번. 용도 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지입할 때 지지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뭐죠? 용광기. 그죠? 용광기, 용도지역. 근데 용도지역 중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관, 농자, 주상, 공록 거기 안에 있는 용도지역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드시 의무적으로 청취하라. 광역시설하고 기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협의 요청받으면 얼마 내에 요청받고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하라. 이거는 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나 지방의회 30일, 협의도 30일, 그죠? 열람도 30일. 하지만 도시군관리계획은 열람할 때는 날짜 규정 없지만 하여튼 협의할 때는 다 똑같습니다. 얼마 내에? 30일 이내에. 그 다음에 5번. 시도의사가 지구단위 계획, 그죠? 지구단위 계획이든 구역이든 지구단위와 관련된 것은 국토법상 도계위 플러스 건축법상 건축위 같이 공동으로 심의해라. 반드시 앞에 지구단위가 나와야 돼요. 엉뚱한 게 나오면 안 됩니다. 지구단위와 관련된 것만.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 플러스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서 맞는 표현이죠. 3번. 용도 지역의 지정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항상 요거는요 시험 잘 나오는 부분인데 항상 저를 보세요. 자, 바다와 육지와 바다가 뭐요? 입고로 같으면 항상 같으면자가 나오죠. 같으면 뭐요? 육지와 똑같이 지정된 걸로 본다. 이게 뭐죠? 일종의 지정특례죠. 그죠? 고시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된 걸로 지역 주민이 몰라요. 그러니까 고시까지는 안 하고 고시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하라 하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같지 않거나 다르거나 일부라도 다르면 안 돼. 100% 같아야 돼. 일부가 다르든 전부가 다른 경우는 무조건 원칙대로 합니다. 기, 주, 지, 입, 협심, 결고 요겁니다. 그러니까 1번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죠? 바다 공유수면 바다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 바다 부분인 매립구역과 육지 부분인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같으면 그래서 단어죠. 같으면 같은 경우 같으면 그 매립 준공구역은 이웃 육지에 있는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이게 뭐라고요? 지정특례입니다. 지정된 걸로 본다. 지정특례. 거기에 고시자까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정까지만. 결정 고시로 본다면 틀립니다. 2번에 일반 산업단지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여러분들 도시지역 결정고시가 있었죠. 그죠? 이게 뭐죠? 오로지 도시지역으로만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그랬죠? 뭐죠? 항, 택, 산, 전.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 항만법상 항만구역은 반드시 얘는 뭐가 나와야 돼요? 도시, 지역하고 뭐요? 연접. 요 말이 빠지면 안 돼요. 연접 했을 때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못한 얘기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는 그대로. 그리고 산계법상 산업단지 중에서도 뭐는 뺍니까? 일단은 농공단지는 해당 안 와요.
전원개발촉진법상 전원개발 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 근데 빠지는 거. 수력발전소하고 송변전 설비는 X. 그러니까 요런 것만 알고 있어 문제 푼다는 얘기예요. 문제 풀어요. 우리가. 그러면 2번은 맞는 거죠. 3번 항만법상 항만구역으로서 도시 지역의 연접 맞죠?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맞습니다. 4번에 관리 지역 산림 중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뭔가 맞는 것처럼 뭐가 하나 빠졌죠. 농림지역 또는 앞에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 빠졌죠. 답 4번입니다. 5번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저를 보세요. 이렇게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택지개발법상 택지개발지구가 자 지정됐죠, 그죠? 얘도 이제는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고시 됐는데 됐어요. 중도 해제면은 사업도 못 해보고 중도 해제면은 그냥 원래 상태로 환원. 그 지문에 완료라는 글자가 등장하지 아니하면은 중도 해제입니다. 완료는 반드시 완료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택지 개발 사업의 완료로 완료 또 뭐라면 하세요? 중도 해제입니까? 완료 해제입니까? 완료 해제. 환원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가 되면 지구 지정 이전에 용도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지금은 맞는 거죠.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 걸로 본다라고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거 주의하셔서 변경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 용도 지역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관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지금 도관농자 아니에요. 건물 짓고 싶어요. 연재구청장이 허가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 가장 센 거 한마디로 보전이 답이다. 따라합니다. 보전이 답이다. 뭘로 할까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아 건물 지라고 허가가 나올 겁니다. 맞죠? 2번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서 아직까지 보생계가 없어요.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틀렸죠?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전관리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받아 건축할 수가 있다죠. 그렇죠. 그 뜻입니다. 답 2번. 3번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도로법에 따라 접도구역 규정을 적용하지만 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왜? 전부 다 싹 개발을 당기고 싹 밀어버리니까 그 뜻이에요. 책 한번 찾아봅시다. 혹시 여러분들 공부할 도움되라고 17페이지 요약집 17페이지 쌍가로 8번에 1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접도 구역에서는요 건물 못 져요. 아시겠죠? 근데 거기가 도시지역이라면은 싹 허물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저 도로가 들어올 자리인지 아니면 싹 밀어가지고 앞으로 개발할 때 다시 거기가 건축물 들어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만큼만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왜 개발이 안 된 거 가보면 전부 다 뭐 주로 전이에요, 답이에요, 임야예요, 꾸불꾸불꾸불은 옛날 길이 있던 거 그 길에 똑같이 길이 안 늘어져, 그죠? 싹 밀어가지고 이제 주거 지역 쪽으로
똑바르게 도로가 착착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도시지역 주상공로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그게 바로 17페이지 쌍가루 9번 지문입니다. 용도 지역 안에서, 용도 지역이든 용도 지구입니다. 그중 하나, 용도 지역 안에서는 도시 군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뭐만? 도시 군계획 시설만. 왜 그럴까요? 공적 개발 사업, 도시 공개획 시설은 한마디로 도로 등등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뭐라고요? 거기에 맞게끔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대로 건축 제한의 규정은 적용하지를 않는다. 몇 번 강조했었죠, 그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가지고 용도 구역은 해당하지 않지만 해당하지 않은 용도 구역을 넣어서 나온 적은 없어요. 이 정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공유 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 구역과 인접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죠. 저를 보세요. 그거는 같은 경우죠. 그죠? 같은 경우죠. 일부가 다르건 전부가 다르면 원칙대로 하라 그랬죠. 그 매립 구역이 속할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해서 맞는 표현입니다. 5번. 용도 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저를 볼래요? 먼저 용도 구역. 자, 뭐 썼죠? 이제 개, 시, 수, 도, 입. 이거 이제 못 버려. 안 했는데 그동안. 자, 먼저 지정권자. 누구죠? 국장. 이놈은 시니까 시도지사하고 국가 계획하고 연계할 때는 뭐요? 국장. 그러니까 요런 말이 안 나오면 시도고, 요런 말 나올 때만 뭐라고요? 국장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수산자원은 회장. 얘는 시도는 시도지사 대장. 얘는 뭐죠? 아니에요. 용어가 맞긴 맞는데 용어가 바뀌었어. 그냥 결정권자로 바뀌었어. 결정권자.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입니다. 그 결정권자가 그게 누구요? 시도지사 대장이죠. 아시겠죠? 결정권자가 지정해야 된다. 여기 국장까지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법이요, 바뀐 취지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국장이 맞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왜 빼느냐? 처음에 지정권자가 국장이었다가 결정권자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국장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는 안 나올 겁니다. 작년에 나왔다가 국장했다가 난리 났었거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일단은 요렇게 알고 있자. 그러니까 개, 시, 수, 도, 입에서 개하고 시에서 요까지만 국장, 시가 많은 회장, 나머지는 시도 대장. 이 정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가 아마 국장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좀 애매모호할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으로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입지규제에서요, 국장이 지정권자일 때는요,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할 일을 시도지사가 하라고 권한을 넘겨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삭제가 됐다면은 국장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결정권자인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따가 한 번 더 할 때 설명할게요. 하는 김에 봅시다. 여기 여러분들 프린터 봐요. 프린터. 입지규제 잠깐만. (1번만) 잠깐 볼게요. 1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는, 그러니까 결정자가 원칙이 시도 대장이니까, 그죠? 결정권자는. 그리고
일반 시장과 군수는 안 들어가겠죠. 걔는 지구 단위에 대해서만 결정하기 때문이죠.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시도 대장이다 그 뜻이에요. 도시 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금 아예 하겠습니다. 아예 나온 거니까 아시겠죠? 어차피 요거 공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보니까. 요거 1, 2, 3, 4, 5는 기존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1번 도시군 기본 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 지역. 저를 보세요. 이게 요걸 알아요. 요거를. 그래서 개, 시, 수, 도는 따라요. 개, 시, 수, 도는 좀 안 따라하는 분이 지금 3명 있어요. 다시 한번 개, 시, 수, 도는 개발하지 마라. 개발하지 마라. 2번 제발 개발해라. 반대. 그러니까 얘는 개시소는 개발 못해야 할로 지정한 것이고 2번 뭐요? 개발하라고 지정하는 거야. 주로 역세권. 지금 얘기했잖아요. 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제가요? 인천역 부근쯤 하고 있어요. 최초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인천역이 지금 건폐율이 내가 알기로 60%였는데 아마 80%까지 주는 걸 알고 있어요. 배? 그 2중 1번 주거지역인데.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 지역 이런 지역 지정하고요. 두 번째 철도 역사 아까 말한 인천역 주변 역세권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지역.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인천역 부근은 아마 해당되는 게 2번. 3번에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몇 개 이상? 3개 이상. 시험에요. 2개 이상 나 2개 이상. 저를 보세요. 3개 이상이면 몇 거리? 3거리 이상이죠. 2개 이상이면은 2거리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틀려지 않는데 없이. 그렇죠? 천안은 몇 가래? 천안? 아니야. 4거리도 많아. 노래 제목이 3거리지.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 도로가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3거리 이래 있습니다. 물론 3거리 또는 4거리, 5거리. 그죠? 3개 이상. 예를 들어 일로 가면은 KTX역 가는 길. 일로 가면은 공항 가는 길. 일로 가면은 에다가 터미널 가는 길. 또 사거리면은 항만. 아니면은 무슨 그런 것도 있죠? 최소 3개 이상입니다. 여기에 거점. 요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변 얼마? 1km 이내. 여기.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1km 이내. 그래서 몇 개 이상? 3개 이상. 거리는 1km. 위치한 지역. 그 다음에 4번. 정비법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입니다. 여기에 상업지역은 해당이 않아요. 주거지역이니까요. 정비법이니까 저기 보세요. 정비법이니까 상업지역 어디서만? 주거하고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하죠. 왜? 거기 철도 역사 등등 나오잖아요.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 위에 얘기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주거하고 어디에만? 공업지역에서만. 그리고 5번을 좀 틀리게 이렇게 나오더라고. 작년 보니까. 맨 끝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활성화가 들어가니까 계획도 활성화 뒤에 것도 활성화. 아직 그렇게 아주 다 외우지 말고요. 문제를 맞추기 위할 정도로 하자고요. 근데 제 생각은요, 일단은 연장됐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올해 나올 확률은 좀 적다고 봐요. 왜? 작년에 나왔거든요, 문제가. 근데 또 출제자가 또 매년 바뀌니까, 그죠? 또 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수립. 구역하고 계획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역도 계획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 있죠. 계획 있어요. 얘도 구역 계획 다 있습니다. 계획도 똑같습니다. 뭘로 합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서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놓고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제한 완화는 기반 시설에 뭐야? 잘렸다. 잘린 게 아니라 여기 위에 기억에 기반 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아시겠죠? 이어서 보니까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도, 시군, 구청장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개발 사업 또는 개발 행위에 대하여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따른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어서 그냥 2번에 여기 하나 하고요. 니은은 3번. 이렇게 방금 부담하는데 기반 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 비용의 부담은 건축 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그래서 뭐 2번 여기 나오는 기억연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읽고 이해만 하시기 바랍니다. 3번 자 지정 기준 등입니다. 1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뭘 한다고요? 당연히 구역이든 계획이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한다 해놓고 밑에 내용은 이런 게 있구나. 끝. 넘기세요. 그 다음에 2번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뭐 여기 시도든 대장이든 간에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경우 요청받고 얼마나 해? 10일 동그라미 10일. 조금 전 나왔듯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협의는 전부 며칠입니까? 30일인데 30일이요. 개, 시, 수, 도도 30일이야. 입지만 10일이야 10일. 하지만 근무일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토, 일 빼고 빨간 날 빼고. 3번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계획을 결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번 없다. 미안합니다. 없다. 나 4번 먼저 봤어.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라고요? 무조건 다른 법률에 그 뜻이죠. 그죠? 오로지 이 법이죠. 법. 이 법에서만 하라 그 얘기죠. 4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기준 등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또는 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러니까 구역이든 계획이든 세부의 사항은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러니까 줄이면 기준 국장 그 말이야. 기준 국장 그 말입니다. 구역 계획 전부 다. 4번 구역 안에서 입지 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별,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이건 이미 했잖아요. 저를 보세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용도 구역 행위 제한은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죠? 근데 이거는 그 중에서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데 뭘로 정한다고요? 계획으로.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1번 구역에서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뭡니까 이것이? 기역은 주택법상 주택의 배치, 부대, 복리, 시설 설치 기준 등인데요. 주택의 주 동그라미 하세요.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부설의 부 동그라미. 부설 주차장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작품 설치입니다. 미 동그라미. 따라합니다. 주부미. 쭈꾸미 아닙니다. 주부미. 시작. 주부미. 한 번 더 시작. 주부미. 한 번 더 시작. 주부미. 뭔 뜻이냐? 주부는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주부미. 주부는 아름답다. 단대가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 말로는 아니야 그러더라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 환경 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재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다음의 완화 여부는 각각 학교 환경 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어떤 걸 완화하느냐? 바로 위에 했던 점 그대로죠. 기억.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행위 제한. 니은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그래서 이거는 다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읽고 이해만 하시기 바라고요. 자, 3번은 알아야 됩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되면은 건축법상 뭐라고요?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개발하는 쪽이죠, 그죠? 예. 앞뒤 바뀌면 안 됩니다. 입지가 앞이고 특별 건축이 뒤에 있어요. 이래 보면 돼요. 우리 입지 규제를 먼저 배우고 건축법 나중 배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라고요. 이게 위, 뒤, 앞에 바뀌면 안 됩니다. 가령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4번. 자, 시도의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건축 기준 등의 특례 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다. 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보기 때문에 하나 예외 조항으로 넣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솔직히 올해 나올 확률이 좀 낮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큼 알고 하자. 갖고 있다가요. 이거 시험장 가서 아시겠죠? 시험장 가서 시험 보기 5분 전에 한번 딱 정독할 것. 아시겠죠? 본 다음에 문제 받자마자 쫙 읽으면서 용도가 어떻게 이거 나왔나 안 나왔나 보고 나왔으면 걔를 먼저 보는 거예요. 방금 봤는데 모르면 누굴 탓해? 그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 그렇게 하도 안 나왔으면 말고요. 자, 이제 5번 풀어봅니다. 5번. 자, 이거 나왔기 때문에 같이 한 겁니다. 이양하는 거. 그러면 1번, 5번에 옳은 거잖아요. 1번. 자, 개발 제한 구역은 시도 틀렸죠, 그죠? 누굽니까? 국장이죠. 시도가 아니라 국장은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번 시도의사는 입지 맞죠, 그죠? 요거 여기야 입지 규제. 시도의사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 계획이 아니죠. 뭐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번에 국장은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아니죠. 시도 아니면은 대장은 나와야 되겠죠. 국장 틀렸습니다. 시도 또는 대장은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시도의사는 시가와 주둔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죠? 국가계획과 연계 이런 말이 나왔던 그때는
국장으로 해야 되겠죠. 4번. 자,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 얘는 뭐죠? 회장. 시도가 아니라 회장은 수산자원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6번. 도시군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지역에서 주차장, 공공청사, 요약집 23페이지 3페이지 상가로 2번에 기반 시설 설치인데 1. 원칙은 당연히 기, 주, 지, 입, 협심, 결고 즉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2번 다음에 박스 안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1번 도시지역에서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에서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바로 6번의 1번입니다. 도시지역에서 주차장 들어있죠. 공공청사, 폐차장 등등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틀렸죠. 결정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주문 잘 뜨기 때문에 1번 낸 거예요. 무조건. 답 1번입니다. 2번. 도시군계획시설을 공중, 수중, 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4페이지 쌍가로 4번입니다. 따로 법률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지금 맞는 지문이지만 틀리게 할 때 가령 거기 공치법 X, 뭐 대통령령 X, 뭐 조례 X, 아시겠죠? 그렇게 바꿔낼 수 있습니다. 3번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 또 국장 그런다. 또 생각대로 티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국토법상은 일단은 국장 기준 누굽니까? 국장. 방금 말한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 기준만 딱 하나 국령. 이번 기회에 알아라고 다시 낸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상, 수상 등에 설치한 도시군계획 시설을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맞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데 이미 정했죠. 누구 하라고? 중앙관서의 장이 하라고. 그러니까 중앙관서의 장이 해도 맞고 대통령령도 맞고 국가니까. 그러면 지자체가 관리한다. 그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그죠? 정하고. 바로 여러분들 24페이지에 바로 쌍가로 3번이잖아요. 바로 그 페이지 3번이죠. 국가는 대통령령인데 가로 안에 중앙관서의 장이지만 지자체는 뭘 한다고요?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는 겁니다. 5번 도로, 철도 등 둘 이상의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시설로서 광역적인 정비체가 둘 이상에 걸쳐 있다. 그렇죠? 걸쳐 하나 더 한다면 둘 이상의 이상 특광 등등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두 가지죠. 얘가 뭐죠?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광역시설로 정한다. 맞죠? 네. 7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시당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맞죠? 원래는 누굽니까? 시행자가 누구죠? 일단은 행정청이죠. 시행자가. 일단은 저를 볼래요? 첫 번째 시행자가 누구라고요? 원칙. 하긴 이거 원칙에는 굳이 안 써도 돼. 그냥 행정청이 하는데 누구죠? 얘는요 바로
이반권자이다. 여기서 이반권자는 여기서 이제 원칙이 누굽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고, 두 번째 예외로 국장, 도지사 되겠고요. 예외가 이제 예외는 안 썼지만 예외적으로 보면은 누구도 행정청이나 행정청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행정청은 뭐예요? 지정을 받아. 물론 지정되면 이제 고시하겠지만 받아. 여기서 비행정청은 누구죠? 얘도 이제 1번 공공시행자, 두 번째 민간시행자다. 공공은 뭐 토주공, 지방공사 등등이고요. 공공기관. 민간은 못 믿어. 면적 3분의 2 이상 뭐요? 토지를 소유하고 플러스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와야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방금 거는 너무 기니까 얘만 적은 거야. 얘만 적은 거야. 얘만. 아시겠죠? 기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행군수가 시행하여야 한다. 2개 이상 걸칠 때는 시행할 자를 협의해서 지정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죠. 2번 실시계획에는 살아가는 설자시가 있다. 아시겠죠?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경입니다. 실시계획이에요. 설자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해야 된다. 3번 국장이 지정한 시행령은 당연히 지정받은 자는 나를 지정한 사람 찾아가서 인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대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시도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번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여기 국가는, 즉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시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외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시장군수의 의견 들어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번 동의받아라. 틀렸죠, 그죠? 자, 여기 동의는 누가 받는 겁니까? 민간만, 최소한 민간만, 그죠? 공공은 아니죠, 그죠? 예. 동의 요건도 틀렸죠, 그죠?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까지 해야 되겠죠. 하여튼 위, 아래 다 틀렸습니다. 8번 타인 토지 출입 등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행정청 시행령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맞죠? 비행정청은 대신에 허가를 받아야죠. 1번은 출입이고 2번은 이제 출입 이후 그죠? 사용하는 것이죠. 일시사용, 재고, 변경입니다. 다르죠? 타인 토지를 재료 적시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 흙돌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받죠, 그죠? 출입할 때는 3일 전 통지합니다. 그러니까 출입할 때는 7일 전 통지고 그 다음에 장애물 제거 변경 등등은 3일 전 통지 플러스 동의. 하지만 출입은 7일 전 통지 플러스 동의가 없어요. 동의는 없어요. 3번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의 승낙 없이 들렸죠. 누구죠? 점유자.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가 없다. 4번 토지의 점유자는 맞죠, 그죠? 얘도 토지의 소유자 안 됩니다. 얘도 점유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의 출입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5번
타인 토지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 등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 속한 행정청입니다. 그 담당 공무원에 속한 부산시에서, 아시겠죠? 그 행위자가 하면 안 됩니다. 또는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보상을 한다는 것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9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 35페이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9번 틀린 겁니다. 1번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부터 10년 이내에, 10년은 맞아요.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해제를 위한 입안을 신청해야 된다. 틀렸어요. 하나가 빠졌어요. 남은 10년 기간 동안에 그때까지도 계획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나머지 10년 동안, 즉 실효할 때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아야 돼요. 왜? 10년 동안 안 했으면 남은 게 10년 동안 거기에 계획에 들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이 빠졌죠.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다는 말이 빠졌습니다. 틀린 겁니다. 답 1번입니다. 2번 입안권자는 신청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통지하고요. 3번에 입안권자가 해제 입안을 하기로 통지했다. 내가 알았어. 입안할게 했다면은 통지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합니다. 4번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 만약에 입안되지 않으면 누구한테? 결정권자에게 또 신청하고. 5번은 결정권자는 얼마 내에는? 2개월에. 입안권자는 3개월, 결정권자는 2개월 이내에 바로 결정 여부를 정하여 통지해야 되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도시군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뭐라고요? 해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1번 정도 좀 자세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10번 지구단위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도,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맞죠? 그죠? 계획관리지역 있잖아요. 계획관리지역. 한번 도시외지역, 도시외지역 다 되죠.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계획으로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최대 얼마까지? 100%. 맞죠? 이거 100%인데 뭐 80% 이게 나옵니다. 최대 100%면은 아예 주차장을 필요 없이, 그죠? 최대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국장. 4번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내,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죠. 이내에서 건폐율 150%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은 200%입니다. 5번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는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포함되어야 한다. 답 5번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두 번째 건축물의 용도 제한. 세 번째 건폐율. 네 번째 용적률. 다섯 번째 건축물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11번. 자, 12번까지 할게요. 11번 개발행위 허가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 미리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서
정관 등에 관한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여러분 한겠죠, 그죠? 조건부 허가든 조건부 인가든 무조건 조건으로 허가, 조건 인가말 나오면은 무조건 다 맞는 거야. 그렇게 아예 정리해야 돼요. 답 1번입니다. 2번에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정할 때 가장 큰 규모가 아니고 무조건 각각 40페이지. 자, 40페이지. 쌍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에 디귿. 각각. 자, 그리고요. 3번.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는다. 확대 허가 받고 5% 범위 내 축소죠. 단축, 축소. 단축, 축소일 때가 허가받지 않습니다. 확대 흘렸습니다. 4번에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행정청의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딱 두 가지는 안 맞아, 그죠? 방금 말한 토지 분할하고 물건 쌓는 행위, 물건 적치죠. 토지 분할, 물건 적치. 토지 분할, 물건 적치는 준공 검사 대상이 아니다. 5번. 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의해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준공 검사를 받습니까?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았다면은 받은 걸로 그냥 간주한다. 준공 검사 안 받습니다. 12번.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4개는 같고 1개는 달라요. 다른 하나는 그랬죠, 그죠? 자, 45페이지 있습니다. 45페이지. 거기에 단독, 교육연구, 업무, 공동은 전부 다 0.7. 판매는, 그렇죠. 판매시설, 마트, 대형 마트 가면은 1+3. 아시겠죠? 1.3. 1.3. 하는 김에 여러분들 요약집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가끔 주문 뜨니까요.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